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제2의 루닛 이 주식은 빠질 때마다 담으세요. 결국 큰돈 법니다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0월 달에 이슈가 나고 끝나는 그러한 산업의 수혜주가 아니라 2024년도 상반기까지도 일정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산업의 수혜주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정이 단순한 일정만 있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도 계속적으로 나오고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그다음에 산업의 성장성까지 너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시기가 어떤 시기냐? 지금은 AI 전쟁의 2차입니다. 제가 제2의 루닛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루닛이 시장에서 주목받은 이유가 뭐예요? AI라는 기술이 접목되었을 때 엄청난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루닛이라는 종목이 주가가 500%, 800% 쭉쭉쭉 올라갔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 AI 전쟁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하고 있고요.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들이 적용됐을 때 빠르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께서 먼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지난해 말부터 전 세계를 들썩이게 했던 AI 열풍이 2라운드 시작이 됐죠. 그 2라운드 시작이 사실 왜 시작했냐? 지금까지는 오픈 AI를 뒤따라서 챗 GPT와 비슷한 혹은 그와 같은 결의 개발들이 이루어졌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국내 기업들도 뿐만 아니라 국외 빅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플랫폼에 맞는 자기만의 서비스를 시작하길 시작합니다. 즉 지금까지는 그냥 챗 GPT처럼 검색했을 때 방대한 데이터로 답변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했다면은 지금은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맞춰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더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테크 업계에서는 빅테크 기술들이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서 실용성이 크게 높아진 서비스를 내놓기 시작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이게 단순하게 챗 GPT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 이 AI가 적용됐다라는 것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챗 GPT 또한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일단 이 2차전이 왜 시작했냐를 봐야 되는데 그 시작은 지난 9월 20일 아마존의 생성형 AI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알렉사 2.0 서비스를 공개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 알렉사 내가 원래 알던 건데 이게 알렉사가 새로 나온 게 맞냐? 맞습니다. 이 알렉사는 원래 2014년도에 AI 음성 서비스이죠. 아마존의 음성 서비스인데 그 전까지는 뭐 시간이 몇 시인지 날씨가 어떤지 알렉사 음악 좀 켜줘 음악 좀 꺼줘 이런 간단한 용도로만 사용을 해왔습니다. 사실상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이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뭐 애플의 시리 정도가 있겠죠. 즉 지금까지는 이러한 간단한 것들만 음성으로 이용했었는데 이제는 키보드뿐만 아니라 말로도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챗 GPT나 바드 같은 경우는 어때요? 프롬프트를 손으로 타이핑해서 입력하던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알렉사 같은 경우에는 말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즉 지금까지는 명령어 자체를 다 타이핑을 쳤잖아요. 근데 알렉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명령뿐만 아니라 어려운 용어도 혹은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합쳐진 것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저 블라인드를 닫고 조명도 끄고 청소기를 켜줘 라고 말을 했을 때 블라인드를 닫고 조명도 끄고 청소기를 작동시키는 모든 것을 한 번에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봤을 때 간단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스마트홈 앱과 연동돼서 집안일을 시킬 수 있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말의 의미를 파악한 후에 작동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아, 이거 알렉사야, 바닥이 지금 너무 더럽다. 바닥을 한번 닦아야 될 것 같은데, 까지도 아니고, 바닥이 너무 더럽다. 청소가 필요할 것 같다. 라고만 해도 알아서 로봇 청소기가 켜져서 자동적으로 더러운 부분을 청소하는 것처럼 말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 이 AI가 융통성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지 작동했던 거와 다르게 여러 가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작동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집안일이 편해졌다 뿐만 아니라 AI에 대한 딥러닝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존이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픈 AI의 경제사인 엔트로픽에다가 최대 40억 달러, 한화로 5조 4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 출신이 한 7명 정도가 모여서 창업한 회사죠. 대표적으로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 중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체 인공지능 모델을 구현 중에 있고요. 하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경쟁력이 좀 떨어졌었는데 본격적인 AI 경쟁을 펼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에다가 엔트로픽의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와 AI도 접목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 클라우드 시장에서 현재 세계 1위가 아마존이죠. 즉 아마존이 AI 산업에 뛰어들면서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한다고 하면은 엄청난 발전 속도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간의 대표적인 경쟁이 있었다고 하면은 아마존의 경쟁이 뛰어들면서 이 개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엄청난 비용을 투자했지만 소수의 지분만을 얻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5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도 엔트로픽에 대한 지분을 많이 확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지분율이 몇 퍼센트인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만큼 AI 시장에서의 몸값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고요. 지금부터 AI의 몸값이 이렇게 커지게 된다면은 본격적으로 상용화된다고 했을 때 AI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씩이라도 찍히기 시작하면은 에코프로처럼 엄청난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알렉사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성 인식의 핵심이라고 했죠. 이 음성 인식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고, 듣고, 타이핑을 이제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다 타이핑 기술이었잖아요. 그런데 음성에 대한 기술들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오픈 AI도 마찬가지로 챗 GPT에다가 새로운 이미지 기능, 볼 수 있는 기능과 음성 기능을 추가하게 됩니다.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음성 기능은 이용자가 한 말을 이 시스템이 듣고 그거를 텍스트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챗 GPT에 질문을 하고요. 챗 GPT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은 그 답변을 다시 음성이 읽어주는 형식으로 이용자에게 제공이 됩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에 대한 절차를 밟히게 되는데 결국에는 음성 인식을 상당히 수준급으로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결국 이 기능을 새로운 음성 이미지 기능을 이달의 유료 서비스인 챗 GPT 플러스와 기업용 챗 GPT 엔터프라이즈 고객에게 출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오픈 AI 챗 GPT에 대한 실적 자체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워낙 들어가는 비용도 많고 거기에 따른 개발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AI는 돈을 어디서 벌어들일까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구글이나 아니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아니 자신의 주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들이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AI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죠. 아마존의 알렉사와 애플의 시리 등 AI 음성 비서들과 직접 경쟁하게 되면서 각 플랫폼 강점을 살리기 위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거 적용한다고 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수익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재무가 조금 더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적용시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질문할수록 적자, 수익화가 관점이라는 겁니다. 네이버의 초거대 AI 연구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하정우 소장 같은 경우에는 AI 서비스 공급 기업 입장에서 사실상 이 AI 서비스는 제로 마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카카오의 AI 연구기술 자회사 카카오 브레인의 김형래 부사장은 초거대 AI 기술 개발 및 서비스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제로 마진이기 때문에 AI는 어떻게 돈을 벌어들일까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AI가 돈이 되는 게 아닌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생성형 AI의 경제적 잠재성 보고서에 따르면은 생성형 AI는 매년 약 5,731조 원의 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AI를 접목시켜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 시장에서 먼저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까지는 의료 AI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죠. 루닉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시장의 관심을 받았던 겁니다. 즉 앞으로 제2의 루닛이 나오기 위해서는 AI를 접목시켜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 뭐다? 바로 가전입니다. 아니 가전 맞냐? 왜 가전이냐라고 볼 수 있는데 가전이 어때요 지금? 삼성과 LG 대표적으로 두 개를 보자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백색 가전은 LG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LG와 삼성에 대한 기능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즉 일정 수준 이상까지 기능들이 다 올라왔고요. 핸드폰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냉장고, 뭐 건조기, 세탁기 전부 다 일정 수준 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즉 지금 빨래를 하는데 TV를 보는데 음식을 보관하는 데에는 일정 수준까지 올라왔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편의성, 서비스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서비스를 AI가 책임져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전에 특화된 초전력 AI 칩셋을 개발 중에 있고요. 생성형 AI를 가전에 접목시켜서 음성을 활용한 가전 제어 경험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고도화된 가전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생성형 AI 기술은 내년 빅스비를 고도화하는 것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업계 최초로 홈 IoT 냉장고를 출시했고요. 2018년도에는 무풍 에어컨, 2020년도에는 AI 그랑데 세탁기 건조기, 2021년도에는 비스포크 제트봇 AI 등 AI 가전 쪽에서는 삼성이 상당히 선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년에는 빅스비가 더 똑똑해지면서 AI 가전이 더 한층 더 고도화될 것이다라고 현재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AI를 접목시킨다고 했을 때 가장 주목할 수 있는 가전이 뭐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로봇 청소기가 있겠죠. 우리가 특정한 지역을 깔끔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구간이 청소가 잘 안 됩니다. 그럼 그 구간에 대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어느 부분이 어떠한 각도가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지 고도화된 학습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AI가 접목된 자율주행 기술이 로봇 청소기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AI와 로봇 청소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봇 청소기만 그럴까요? 이제 다가오는 11월에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실행이 다가왔죠.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가 국내 게임사 최초로 자체 개발한 AI 언어 모델 바르코 기술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NC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로봇 전문 기업인 트위니와 로봇 제어 솔루션 연구 개발 등 포괄적 업무 협약을 나거든 MOU를 이번에 체결했고요. 로봇 제어 솔루션이 도대체 뭐냐? 사람이 자연어로 만약에 이 부분을 배달해줘, 이거를 옮겨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로봇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규모 언어 모델이 자동으로 번역하는 기술이
로봇 제어 솔루션입니다. NC가 트위니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통해서 MOU를 체결을 했고요. 결국에는 자율주행 로봇 전문 기업들은 뭐를 위해서 자율주행 로봇을 하나요? 결국에는 배달이나 물류 쪽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즉 특정한 구간에 대해서 어디로 물건을 배송해줘 라고 사람이 말을 했을 때 로봇이 자신에게 맞게 자연스럽게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동 번역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거를 NC소프트가 트위니와 함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뿐만 아니라 11월에는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실행으로 인해서 로봇의 보도 통행이 가능해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로봇에 대한 배달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로봇의 핵심인 AI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봇 청소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로봇에도 AI가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끝일까요? 자율주행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있죠. 바로 테슬라가 있습니다. 바로 AI 기술을 접목시켰을 때 자율주행이 어떻게 나오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4년 후에 1,400달러 선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테슬라가 슈퍼컴퓨터 기술 도조와 로봇 택시의 출현 등이 긍정적으로 주가에 작용할 것이다 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자율주행 기술도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대처하는 게 아니라 AI 기술로 학습을 통한 진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율주행을 할 때 카메라를 통해서 어떠한 차가 있고 어떠한 차와 어떠한 차선과 어떠한 신호등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속도를 줄여야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위험이 있으니까 떨어져야 되고 이것을 사람이 운전을 하듯이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진화하는 게 핵심인데 그 기술을 도조가 도와주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 기술이 접목되는 게 뭐다? AI 기술이기 때문에 그 AI 기술과 자율주행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기술이 빠르게 접목되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로봇 청소기나 자율주행 로봇이나 혹은 자율주행 자동차 등 여기에 따른 수혜주들이 앞으로 제2의 루닛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종목을 주목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 종목은 바로 팅크웨어입니다. 팅크웨어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블랙박스와 관련된 기업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 고정밀 지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회사 아이나비 시스템즈를 통해서 자율주행용 지도 플랫폼 구축과 모빌리티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이 시장에 인프라가 깔리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에 대한 지도를 통해서 자율주행이 진행되려면은 상당한 고정밀 지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자율주행에 대한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팅크웨어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순히 이 자율주행 기술뿐만 아니라 가정용 로봇 청소기 시장의 46.1%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상 시장의 1위가 팅크웨어가 수입사로 있는 로보락입니다. 즉, 이 로보락에 따른 시장에 대한 캐파가 계속해서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실적이 엄청나게 높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현대자동차 그룹이 포티투닥과 함께 자율주행 플랫폼 공동 개발에 따른 자율주행 산업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대차 그룹이 올해 안에 레벨 3를 상용하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죠. 즉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들은 앞으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주목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자율주행에 대한 내용들과 그다음에 고정밀 지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로봇 청소기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부각받기 시작하면은 팅크웨어에 대한 주가 상승은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종목이 빠질 때마다 천천히 모아가신다면은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가격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수로 공략하셔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시장에서 제2의 루닛이 될 수 있는 AI가 접목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주목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자율주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수혜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밖에도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번 업로드되는 유튜브 바로 보고 싶으시다면은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께 항상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제가 매일 영상을 찍을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